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형의 정당화 논거와 관련하여 루소 사회계약론자인 루소의 입장을 중심으로 사형의 정당화 근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루소 당신은 K를 사형에 처하는 형벌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루소 당신은 칸트의 학문적 스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신은 인간 본성의 핵심을 자유로 여기며 내면의 도덕성과 조화를 이룰 때 참된 자유를 성취할 수 있다고 보았죠. 당신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칸트 역시 자신의 동물적 본능에 따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순수 실천 이성으로서 도덕성을 바탕으로 경향성을 극복하는 차원을 진정한 자유로 보고 있죠. 이렇게 훌륭한 학문적 제자를 두고 있는 루소 당신의 견해가 궁금하군요. 자, 사형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기 위한 방편으로서 루소라고 하는 학자분께서 나섰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 칸트라고 하는 분은 사실상 루소의 생각을 많이 훔쳐왔어요. 여기서 훔쳐왔다는 건 나쁜 의미로 훔쳐왔다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한 좋은 의미로 훔쳐왔다는 것입니다. 칸트가 루소의 이론을 많이 훔쳐왔는데 사실상 루소는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다. 즉 방종으로서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면적 도덕성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참된 자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서 내면적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떠한 법칙을 구성해서 그 법칙을 따르는 상태를 내면적 도덕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 법칙을 구성할 때 자기에게만 유리한 자기의 사적 이익만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법칙을 구성해서는 안 되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칙을 구성하려고 하는 마음 상태, 그것이 바로 내면의 도덕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 이런 방식으로 어떤 룰을 구성하려면 자기의 이익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이기성으로서의 사적 이익 이런 것을 보류해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이기성으로서의 사적 이익을 보류하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룰에 따르려는 마음 상태, 그 마음 상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다, 참된 자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 역시 칸트도 그대로 칸트가 훔쳐가죠. 즉 자기 마음대로 사적 이익을 충족하는, 즉 동물적 본능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그런 동물적 본능을 극복하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화 가능한 도덕 법칙에 따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서 자율성이다, 혹은 자유의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칸트가 루소의 생각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루소는 칸트의 학문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칸트라고 하는 훌륭한 제자를 둔 루소는 사형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K씨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K씨는 국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사회계약의 근본 원리를 훼손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회계약은 일반 의지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자, 일반 의지는 개인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공이익, 즉 공동선을 지향하는 집단적 의지입니다. 자, 그런데 국가는 일반 의지에 바탕을 둔 사회계약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출현하죠. 그러니 국가의 목적은 공동선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공동선이 바로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며 사형제도는 바로 그 생명권 보존을 위한 장치이죠. 즉
우리가 살인자에게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살인자에 대한 사형 선고를 승낙합니다. 자, 칸트의 학문적 스승인 루소. 자, 이 루소는 먼저 사형제도, 사형에 대한 정당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형이라고 하는 형벌의 근원적인 출처가 어딘가를 제시를 합니다. 바로 이 사형이라고 하는 형벌의 근원적인 주체는 바로 사회계약입니다. 사회계약. 자, 그럼 사회계약이란 무엇이냐?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의지, 계약 당사자들이 이 일반의지, 제너럴 윌이라고 하는 일반의지에 합의하는 것이 곧 사회계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일반의지는 무엇이냐? 일반의지는 개인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공이익, 즉 공동선을 지향하는 의지가 바로, 지향하는 집단적 의지가 바로 일반의지입니다. 그런 일반의지는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동선,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공동선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결국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약 당사자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형이라는 제도에 합의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사형이라는 제도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결국 사형은 생명권 보존을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결국 사형은 계약 당사자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장치로서 설정한 거예요. 결국 계약 당사자들이 이 계약 당사자들이 사회계약을 맺는 이유는 바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사회계약은 일반의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 그런데 그 일반의지는 공동선을 지향한다. 자, 그런데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바로 공동선이다. 공동선이다. 그리고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장치가 사형이 제조다. 결국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선을 보장하는 사회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결국 계약 당사자들이 사형에 합의하는 이유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 사회계약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에 합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사형, 이 사형은 곧 사회계약의 목적에 잘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 일반의지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일반의지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사실상 이 일반의지를 칸트가 훔쳐가서 제시한 이론이, 개념이 바로 선의지라고 볼 수 있어요. 선의지는 도덕법칙이 옳다는 이유만으로 따르려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도덕법칙은 정언명령으로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선의지는 보편성이 옳다는 이유로 따르려는 의지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반의지 역시 개인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적 이익을 지향하려는 집단 의지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공적 이익을 지향하려는 그러한 집단적 의지가 일반 의지이죠. 마찬가지로 칸트의 선의지 역시 그러한 이 보편성을 지향하는 것이 옳다는 이유만으로 정언명령으로서의 도덕법칙을 따르려는 의지입니다. 결국 이 칸트가 사용하고 있는 선의지라는 개념 역시 일반의지를 훔쳐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의지는 사적 이익이 아니라 이 공공의 이익을 따르려는 의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일반 의지와 관련하여 제가 각주를 제가 제가 달아놨는데 바로 11번 각주죠. 이 일반 의지와 관련하여 각주를 통해서 조금 더 명료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루소 일반 의지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모여 자신들 하나의 공동체를 간주하는 한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의 의지만이 존재하며 그 의지는 모두의 공동 보존과 일반적 복지를 향해 나아간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일반 의지는 사적 이익의 종합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려는 공동선을 지향하려는 집단적 의지다. 공동선을 지향하려는 하나의 의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국가는 모든 활력이 강건하고 단순하며 그 원리는 명확하고 밝다. 그 안에는 상호 양립 불가능하거나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없다. 공공의 선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를 식별하는 데는 상식만으로 충분하다. 자, 그래서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선을 공동이익, 공공선을 지향하려는 하나의 집단적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지를 일반 의지라고 루소는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 의지는 결국은 공공이익, 공동선을 지향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공리주의의 경우도 공공선, 공공의 이익을 도덕적 선으로 간주합니다.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 공동선, 그것을 도덕적 선으로 간주하죠. 그럼 일반 의지가 지향하는 공동선과 공리주의가 지향하는 공동선은 같은가? 질적으로 차이가 전혀 없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질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루소가 말하는 일반 의지는 사적 이익의 총합이 아니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향하고 있어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성. 그렇기 때문에 사적 이익의 총합인 공리주의가 말하는 공동선과는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일단 일반 의지가 사적 이익의 총합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우리 이 공리주의가 말하는 공동선은 개별 이익의 종합입니다. 즉 사적 이익의 종합이에요. 사적 이익의 종합, 개별 이익의 종합으로서 공동선입니다. 그것이 공리주의가 지향하는 말하고 있는 공동선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용성,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죠. 자, 그런데 일반 의지가 말하는 그 공동선은 그 뿌리가 사적 이익의 종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적 이익의 종합이 아니다. 그래서 일반 의지는 사적 이익의 종합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공이익, 공동선을 지향한다. 이렇게 루소를 보고 있어요. 일단 여기서 이 루소가 말하는 공동선의 뿌리가 사적 이익의 총합이 아니라는 점 먼저 확인하고요. 자, 그리고 사적 이익의 총합이 아닌 보편성을 지향하는 의지는 도대체 무엇인가? 사적 이익의 총합이 아닌 보편성을 지향하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이익을 지향하는 그 의지는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여러분 사적 이익의 총합은 반드시 그 이익의 총합으로 인해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으면 그 이익의 총합에 동의하지만 그 이익의 총합으로 인해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면 그 공동선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즉 이런 겁니다.
즉 이익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의 장기를 적출하여 10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한 사람만 희생해서 하면 10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공동의 이익, 개별 이익의 종합으로서 공동의 이익은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개별 이익의 종합이죠. 즉 희생되는 한 사람의 이익 마이너스 1 그리고 그 장기를 적출받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10명의 이익 플러스 10 총 플러스 9 개별 이익의 종합은 총 플러스 9입니다. 즉 개별 이익의 종합이 극대화된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는 경우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익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즉 장기를 적출하지 않으면 9명의 생명이 박탈되겠죠. 즉 마이너스 10명의 생명이 박탈되겠죠. 마이너스 10. 하지만 한 명이 희생되지 않습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9. 종합은 자 그러니 결국 한 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한 명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보다 이 개별 이익의 종합이 증가합니다. 유용성이 극대화됩니다. 이것을 공리주의는 공공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유용성의 원리를 만족하니까. 자 하지만 그 장기를 적출당하는 입장은 과연 그 장기를 적출당하는 사람은 그 공동선의 이익에 동의하겠습니까? 동의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 공리주의가 말하는 공동선은 개별 이익의 총합으로서의 공동선인데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그 다수에 속하여 그 이익의 혜택을 받는다면 그 유용성으로서의 공동선에 동의하지만 자기가 우연히 소수에 속하여 이익의 혜택을 받기는커녕 희생자의 위치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기는 그 사람은 그 공동선으로서의 이익에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즉 이익의 충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별 이익의 총합을 공동선으로 간주하게 되면 다수는 그 공동선으로서 도덕적 선에 동의하지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 관련하여 그 다수에 속하지 않은 소수는 희생당하기 때문에 그 공동선에 동의하지 않아요. 즉 다수와 소수 사이에 이익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익의 충돌. 결국 이 공리주의가 말하는 공동선은 개별 이익의 종합이기 때문에 다수에 속한 사람의 이익과 소수에 속한 사람의 이익 간에 충돌이 발생합니다. 충돌. 하지만 일반 의지가 말하는 공동선은 여기 있는 것처럼 상호 양립 불가능하거나 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충돌이. 자, 왜냐하면 이 일반 의지는 사적 이익의 총합으로서 공동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적 이익의 총합으로서 공동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루소가 말하는 일반 의지는 그러한 사적 이익의 총합으로서의 공동선이 아니에요. 루소가 말하는 일반 의지는 사적 이익의 총합과는 무관하게 계약 당사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룰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 당사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룰이 되려면 그 룰에 사적 이익이 개입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사적 이익이 개입되는 순간 그 사적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동의하지만 충족시킬 수 없는 사람은 동의하지 않아요. 따라서 사적 이익이 제거되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룰로서의 공동선을 루소가 말을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루소가 말하는 공동선을 공리주의가 말하는 공동선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당연히 이 일반 의지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회계약의 내용인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도 결국은 이 공리주의가 말하는 유용성에 바탕을 둔 공동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소가 말하는 일반 의지의 뿌리가 공리주의의 유용성에 바탕을 둔 개별 이익, 사적 이익의 총합으로서의 공동선이 아니기 때문에, 즉 루소가 말하는 이 공동선은 그러한 사적 이익을 다 걷어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룰에 따라 만들어진 공동선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일반 의지로서 사회계약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형 역시, 사형이라는 제도 역시 공리주의 관점에서의 공동선을 위한 그러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결국 루소가 말하는 이 루소는 계약 당사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반 의지에 따라서 사회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결국 사회 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사형제도다. 따라서 사형은 공공선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로서의 사회계약의 목적에 잘 부합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루소가 이처럼 계약 당사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사회계약으로서 국가를 출연시키지요. 자, 그렇다면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는 사회계약의 근본적 원리를 파괴할 경우 자신을 포함한 누구든지 사형이라는 형벌을 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계약 당사자의 생명 보존과 사회계약의 목적 실현 사이에는 응보주의가 작동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사회계약에 참여한 K씨가 사회계약의 근본 원리를 파괴한 응보로서 사형이라는 형벌을 받는 것은 정당합니다. 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장치로서 사회계약이 출현한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장치로서 사회계약이 출현했는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사형제도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일반 의지에 따라서 사회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사회계약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지는데 그 법은 공동선을 위한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법의 한 유형인 형벌로서 사형은 생명 보존이라는 공동선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결국 사회계약으로서 형벌에 합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으로서 사형이라는 형벌에 합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회계약으로서 사형이라는 형벌에 합의한 이유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으로서 형벌인 사형에 합의했다는 것은 누가 나의 생명을 박탈하면 그의 생명도 박탈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박탈하면 나의 생명도 박탈당하겠다는 것에 동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 따라서 사형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는 응보주의를 통해서 정당화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으로서 형벌인 사형에 합의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군가 나의 생명을 박탈하면 그의 생명을 박탈하겠다. 역으로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박탈하면 나도 생명을 박탈당할 각오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즉 사회계약으로서 사형에 합의했다는 것은 이미 그 사회계약으로서의 사형이라는 형벌이 응보주의를 통해서 정당화된다.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자면 계약 당사자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계약으로서의 사회계약을 맺었는데 누군가 그 사회계약을 파괴를 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시켰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로서 사회계약을 파괴한 그 당사자의 생명을 박탈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계약은 응보주의를 통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 결국 루소가 말하는 루소는 결국은 결국 루소는 사형이 정당한 형벌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사형은 계약 당사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성한 사회계약의 결과물이다. 계약 당사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계약을 맺었는데 누군가 그 사회계약을 파괴하려고 한다. 즉 K처럼 아내를 살해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 사회계약을 파괴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파괴의 주체인 K의 생명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이어서 자, 그러니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자신은 사형에서 예외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는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는 것에만 집착하여 생명 보존과 사회계약 사이의 응보주의 관계를 간과한 것입니다. 결국 저는 응보주의에 따라 형벌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칸트의 견해에 동의하는 셈이죠. 아울러 일반 의지가 공동선을 지향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일반 의지의 바탕을 두는 사회계약은 보편성을 지향합니다. 그러니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사형제도를 승낙할 경우 자신 역시 살인을 저지를 경우 사형이라는 형벌을 받아들이겠다는 동의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서 설명한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루소는 사형이 정당하다. 왜냐하면 사형은 사회계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형은 정당하다. 그런데 그 정당한 사형은 정당한 제도다. 사형은 정당한 형벌 제도다. 왜냐하면 자, 다시 사형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왜 그 사형이 정당한가? 사형은 사회계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사형은 그런데 그 사회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위한 결과물이죠. 자, 그러니 사형은 이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그 계약의 취지에 잘 들어맞는다. 그래서 이 사형은 사회계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그렇다면 계약 당사자들이 사형에 승낙한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겁니다. 자, 다시 일반 의지의 결과물로서 사회계약, 그 사회계약은 공동선을 위한 것이다. 근데 그 공동선은 바로 계약 당사자들의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사행이라는 제도는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장치다. 자, 그래서 사행이라는 제도가 사회계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반 의지로서 사회계약이 출현하는데 일반 의지에 합의하기로 하여 계약 당사자들이 일반 의지에 합의를 하기로 하여 사회계약이 출현하는데 그 사회계약의 목적은 공동선이다. 공동선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행이라는 제도는 바로 그 생명을 보존하는 사회계약의 목적에 잘 부합한다. 따라서 사형은 사회계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는 자신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회계약에 합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계약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에 합의했다는 것을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사회계약으로서 즉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형에 합의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할 경우 나의 생명도 박탈당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의 생명을 박탈할 경우 그 사람의 생명을 박탈시키겠다. 즉 나의 생명을 뺏은 자의 생명도 박탈시키고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박탈시켰을 경우에 나의 생명도 박탈당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탄료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죠. 즉 동해보복법의 원칙, 즉 응보주의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칸트는 생명을 보존하는 공동선으로서 사회계약의 취지에 사형제도가 잘 부합하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정당하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취지에서 사형은 응보주의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